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오늘도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시는 김준호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오랜만에 기분 좋게 맞아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네. 변함없이 수익을 내주고 계셨죠. 맞아요. 저희가 이번 달 초에 공략했던 MDS 테크의 리뷰부터 도와드릴 텐데 어제 네. 우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네, 일단 뭐 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강력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사주 소각 결정 나와주면서 큰 폭의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증 발표 300% 무증 공시가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MDS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타2에 관련해서 이제 VFX 관련된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자회사가 또 이제 MDS 테크가 또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그 아바타뿐만 아니라 한컴 MDS가 ARM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구축을 하면서 ARM 관련뿐만 아니라 VFX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무증 공시까지 나와주면서 전일주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정적으로 전일에 약간의 상승폭을 좀 약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과정인데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 8,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가 8,400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8,500원으로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오늘 9,200원인데 전일도 이제 9,540원까지 갔고 현재도 2차 목표가 언저리 위치했기 때문에 3차 목표가로 10,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MDS 테크 21%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매니저님은 핫한 섹터의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을 맞아요. 했었어요. 최근에 중국 관련한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콜마 B&H를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2주도 안 돼서 16%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콜마 B&H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ODM의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중국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가장 상징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폭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콜마 B&H 같은 경우는 건기식 관련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도 시장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콜마 B&H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시세가 세게 분출되고 있고 또 시총이 좀 다소 무거운 종목들은 안정적인 추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콜마 B&H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만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한 수익률이 한 16% 이상 찍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절가는 27,7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3차 목표가는 33,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콜마 B&H도 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어려웠던 시장에서도 두 종목의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 매니저님인데요. 네. 오늘 발굴해 오신 종목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공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좀 시장과 상관계수가 좀 적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바로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엔 최근에 중고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오늘도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3.81% 올라주면서 1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랑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오토엔에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 오토엔은 악셀을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매니저님의 선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오토엔은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단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대기업에 진출이 있다면 네. 무서울 게 없겠죠. 이 중고차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더욱더 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롯데도 이제 진출을 했고 SK도 진출을 했는데 국내에서 이제 가장 독과점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까지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오토엔이 주가의 상승 탄력도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2단 정도는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2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한파주의보를 겪고 있었던 중고차 시장이 이제는 네.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중고차 관련주 안에서도 왜 오토엔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토엔을 가져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사내 벤처에서 시작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분사되어서 자동차 용품 전문 플랫폼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현대차 그룹 내 사내 벤처에서 시작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의 어떤 중고차 시장 진출에 직간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애프터마켓과 또 비포마켓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포마켓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동차가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1차 시장이 이제 비포마켓이고 그 이후에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판매된 이후에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뭐 점검, 뭐 세차까지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오토엔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은 그 이후에 애프터마켓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애프터 시장에 가장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토엔이 직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분사되었고 또 2008년도에 설립되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오토엔이 가장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K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인증 중고차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인데 앞으로 매각설이 돌면서 현대차가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1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K카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뭐 이 시장의 규모는 2025년도 기준으로 거의 5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진출을 하는 건데 1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달부터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1월부터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5,000대 이내의 시범 판매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력이 우세하고 국내 시장의 거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신뢰가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 덤핑 사례도 분명히 있고요. 뭐 침수 차량 판매라든지 키로수 조작 여러 가지 좀 불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시장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현대차 그룹이 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중고차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직간접적으로 오토엔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오토엔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죠. 대기업에서 중고차 진출을 네. 선언하면서 오토엔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트를 길게 보면은 오토엔의 주가가 지금 네. 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고점을 찍고 한 100%가량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90%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고 그렇죠. 일단 오토엔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는 큰 폭의 시세가 좀 분출됐던 종목인데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5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거의 끝마쳐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12월 내내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고 직전 저점까지 충분히 가격적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가격 1차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11,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네. 11,000원 부근대에서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3,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6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네. 언급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3,500원 잡아주셨어요. 오토엔의 약진을 응원해 보면서
두 번째로 발굴해 네. 오신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화장품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우리가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에 네. 이어서 하나투어가 또 약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2.21% 올라주면서요. 6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하나투어입니다. 과연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안고 악셀을 조금 밟아도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투어에 대한 매니저님의 선택은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몇 단으로 달릴까요? 네,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왠지 또 중국 가시성이 있는 이슈여서 2단이나 3단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1단이네요, 아직.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상 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이제 여행 항공사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시총도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탄력 자체가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처럼 뭐 탄력 있게 움직이기보다는 아까 이제 콜마 B&H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 좀 안정적인 추세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국내 대표 여행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투어의 어떤 추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사실 중국 내에서 입지가 K뷰티가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리오프닝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뭐 여행도 있고 항공도 있고요.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부터 최근에 의약품 사재기 대란까지 정말 방대한 섹터이다 보니까 엔터와 K 컨텐츠까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앞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조금 묵직한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좀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일본 공항에 가면은 한국말밖에 안 들린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중국에서 격리 해제까지 된다면 정말 맞아요. 여행주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고 국제선 출항이 훨씬 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행 항공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아마 주가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브랜드 평판 관련해서 국내 이제 여행 항공사 관련해서 1위가 지금 이제 하나투어고요. 뭐 네. 2등이 호텔 신라 그리고 이제 3등이 강원랜드 그 순으로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데 국내 여행 탑 3가 이제 하나투어와 모더투어 그리고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 이제 레저 여행을 다 통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 하나투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하나투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지금 400% 이상 폭증한 상태고 내년 기점으로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평판에서 국내 1등 종목이고요. 여행 기업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인데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세가 분출됐던 게 화장품 관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까지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투어를 콕 집어서 가져왔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 특히 LCC 업체들이라든지 또 중소형 여행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폭이 굉장히 커왔기 때문에 실적 둔화나 대규모 유증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여행주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적자 기업이 너무나 많아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콜마 B&H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좀 실적적으로 적자폭이 큰 기업들이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나투어가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의 가파른 항공권 공급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까지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이제 국제선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1% 거의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일본의 오사카행
대기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일본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 정도 기점에서 중국 여행 패키지 수요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하나투어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가장 안정적인 하나투어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투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네. 기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에서도 꾸준히 잘 네. 올라와주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악재들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코로나 재확산이 됐다가 다시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고 또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은 관련 종목들이 그대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도 오늘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움직여야 뭐 모드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또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54,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55,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6,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72,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로 인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매니저님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할 때마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시장과 무관하게 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mRNA 관련해서 뭐 제이파마 홀딩스부터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도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었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 기기, CES를 앞두고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선익 시스템을 비롯해서 코세스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밤 9시 30분에 다음 주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밤 9시 30분에 유튜브와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준호 검색하시면서 네.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준호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